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4차 자사주 매입도 지금 완료된 상태죠. 자, 연기금이 6월 이후로 오늘도 지금 매도가 오전장에 좀 나오고 있는데요. 930억대 이상의 어떤 매도 흐름으로서 기간 매도를 좀 주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장중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이 좋을 때 돈봉이었고 오늘도 갭다운 시켜서 추가적인 하락은 크진 않습니다만 계속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과 5일이평선 사이에서 부진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죠. 자, 분봉상으로 보면 아침에 이제 14만 6,900원대까지 반등 나왔다가 14만 5천원 밑으로 갔다가 지금 14만 5천원대 부근에서 약보합세 흐름에서 지금 이제 행보를 하고 있는 어떤 흐름들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죠. 자, 이런 흐름의 가장 중요한 게 결국 또 수급일 건데요. 오늘도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금 끊임없이 나오면서 수급 압박을 해주고 있고요. 자, 이러한 부분들의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외국계 관련되는 부분은 오전장에는 지금 거래원 순간 거래는 좀 잡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자, 전반적인 어떤 이제 투자 주체별로 좀 살펴보면요. 제가 이제 6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늘까지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 금액 기준으로 순매수 관련되는 부분을 잡아보면, 자, 기관들이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거의 뭐 요 이 금액 기준이니까 외국인도 물론 많이 팔았습니다. 많이 팔았는데 지금 이제 6월 달부터 거의 한 달 이상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이 한 2천억 정도 팔았고요. 기간도 한 2천억 가까이 좀 팔았죠. 여기에서 가장 많이 판 쪽이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사실은 이제 3월달, 4월달,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을 많이 좀 샀어요. 샀는데 6월달 이후부터는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그러니까 7월 달에 이제 PBM 이슈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매도를 하면서 하락을 좀 주도했다. 뭐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요런 기간에 이제 개인들은 한 3천억대 가까이 일단 매수를 밑단에서 받아댔는데, 자, 이 수급의 어떤 악화에 국내 기관들이 이제 영향을 계속 좀 주고 있죠. 그러니까 한참 이제 셀트리온 주가가 안 좋을 때는 항상 이제 연기금이 있고, 밑단에서는 보통 이제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밸류에이션이 저평가하면 사야 되는데 연기금이 모멘텀 투자를 하고 있다. 물론 이제 연기금이 위탁사를 많이 주니까 이 장기 투자를 기본적으로 합니다만, 이 위탁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형태가 좀 다르긴 다른데요. 그래서 연기금이 모멘텀 플레이를 한다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굉장히 좀 아쉬운 어떤 흐름이고, 결국은 이제 2주 전에 나왔던 이 PBM 등재 관련되는 부분에서 되지 못했다. 이 옵토마렉스 관련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 시그나 쪽에 이제 익스프레스 스크립처 관련되는 부분이 등재에서도 이제 되지 못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2, 3주 동안에 계속 이제 16만원권에서 14만 5천원, 그리고 주가가 쉽게 좀처럼 반등을 못하는 어떤 국면으로 수급 압박과 더불어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이 내용을 어제도 이제 기사가 많이 났고 오늘도 이 관련되는 기사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남아 있는 거는 이제 CBS거든요. CBS 쪽인데, 지금 익스프레스 스크립처하고 이제 옵토마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연말부터 이 기존의 이제 휴미라와 3개 정도의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포뮬러리에 등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간에 이제 익스프레스 스크립처 관련되는 부분들도 등재 관련되는 부분에 이야기를 했는데 CBS는 지금 코멘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해외 사이트들을 이제 구글에서 조금 검색을 해보면요, 요게 이제 3월 달입니다. 3월 달. 이게 구글 번역에서 바로 그냥 살펴보면요, CBS가 1등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나머지 이제 중에서 가장 센 부분이고, CBS 관련되는 부분은 아달리뮴, 요게 이제 뭐 휴미라죠. 요 바이오시밀러 어떤 채택 관련되는 부분을 주도하지 않겠다. 드라이브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나머지 이제 2등, 3등은 이제 PBM 2등, 3등은 이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그 언급도 많이 하면서 근데 3월 달 같으면 1월 달에 이제 암전의 암자비타가 이제 나올 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에서 미국에서도 이게 굉장히 큰 하두죠. 내년도에는 이제 스텔라라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 이제 관련되는 부분들이 하두가 많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자가 면역 질환 관련해서 이 휴미라 관련되는 부분이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거는 휴미라가 이 뭐 보면 특허가 한 250개입니다. 250개. 250개고요. 그러니까 물질 특허가 만료되면 보통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뭐 제형 변경이라든지 이렇게 근데 특허가 무려 250개로 이렇게 막아 놓으니까 협상을 하지 않으면 출시 자체가 힘든 거기 때문에 이 에브비와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오시밀러 회사가 이제 작년도에 기사 보시면 합의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특허가 너무 많이 이제 에버그린 전략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을 협상을 해가지고 이제 출시를 왜냐하면 개발을 했는데 팔지를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리지널사와 협의를 했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그 휴미라 같은 경우가 출시 때 이후보다 가격이 무려 뭐 한 20몇 배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휴미라의 어떤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많습니다. 예, 초기보다 이 가격을 엄청 한 수십 배로 올린 거죠. 휴미라 가격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시밀러가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휴미라 자체의 가격 자체가 초기보다는 수십 배가 올라가 있는 거고 마치 이제 우리가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 백화점 세일이나 보면 막 굉장히 크게 할인율인데 처음에 원가보다 가격 자체를 올려놓으니까 많이 할인을 하더라도 뭐 플러스를 내는 보통 이제 우리 이제 뭐 바이오든 케미칼이든 원가율은 보통 한 20% 정도 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할인을 하더라도 마이너스가 좀 나기는 힘든 어떤 이제 구조다. 이런 어떤 상황이고, 거기에 가장 중요했던 게 휴미라단 말이에요. 그래서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어떻게 들어가고, 여기에서 이제 양적인 부분에서 PBM이 어떻게 해주느냐, 그리고 PBM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가격 인상의 원흉으로 지금 PBM이 리베이트 관련되는 부분으로 정치권이나, 그 다음에 여러 단체에서 소비자들한테도, 많이 이제, 그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등재를 하느냐 그리고 가격 정책이 어떠냐 이게 굉장히 이제 뭐 현지에서도 중요했던 부분이라 봐야 되겠죠. 20년 동안 이제 뭐 이 그 휴미라 같은 경우에 거의 300조 가까이 돈을 벌었던 부분이니까 또 현지 분위기는 이 부분들이 쉽게 또 바뀌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약을 처방하고 있던 분들이 약가가 싸다고 해가지고 막 바꾸기는 좀 어려운 거거든요. 항암제 라인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효과가 있으면 약을 좀 바꾸는 어떤 그 인센티브가 있는데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게 조금 이제 떨어지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기사의 부분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CBS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이제 그 시그나 쪽이나 옵텀 RX 같이 이 휴미라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 채택을 주도하지 않을 거다. 그 말을 통해서 그러면 추가적인 어떤 포뮬라리 리스트의 등재 여부에 대해서 명쾌하게 지금 언급이 없는 상태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월 10일에 익스프레스 스크립처 관련되는 부분에서 실테주하고 하이리모즈 관련되는 부분, 요거는 또 이제 두 가지 형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또 이제 익스프레스 스크립처에 물어보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니까 한쪽은 가격이 이제 5% 할인된 하이리모즈고 이 노 언브랜드 형태의 버전은 할인율 자체가 엄청 낮은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익스프레스 스크립처 같은 경우에도 노코멘트를 또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장 큰 CBS 케어마커는 3월달이어서 이번 7월달에도 보면 외신 기사에 보게 되면 바이오시밀러가 처방집에 추가될 경우 어떤 발표도 아직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이게 그 변화가 될지 이제 남은 부분이 이건지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상황이죠. 이거 외에도 이제 보여드렸듯이, 메이저는 아닙니다만, 여러 이제 또 PBM 업체들이 있는데, 거기하고 이제 할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큰 쪽에서의 어떤 그 이탈 관련되는 부분들이 주가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주가 측면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헬스케어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3차, 4차를 지금 자금을 한 500억대 이제 넣어서 했습니다만, 효과는 추가 하락을 이제 상대적으로 막았다는 정도고, 지금 이제 큰 흐름 없고, 오히려 이제 이런 어떤 셀트리온 자사주가 이제 매입이라는 게 나오다 보니까 팔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추가 하락하지 않는 상태에서 막 팔아버리는 요런 어떤 형태가 되어버렸죠. 연기금 어떤 중심으로. 그래서 기타 법인 쪽에서 여기서 그나마 그래도 좀 매수를 좀 해주고 있었는데, 이게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일단 워치맨은 매도. 그러니까 지금 매수 주체가 거의 이제 개인들을 빼고 나면 지금 사라져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고가권으로 먹어가면서 주가를 올리기는 힘든 상태에서 주가 흐름들이 계속 이제 15만원대 밑단에서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7월 말에 헬스케어가 이제 발표를 한다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주가가 이제 안 빠지면서 기다렸다가 뭔가 반등의 어떤 모멘텀을 찾고 이제 2분기 실적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 모멘텀으로 이 대형주가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하락하긴 또 쉽지 않죠. 이 같은 어떤 입장에 있는 셀트리온만 그런 게 아니라 삼성 쪽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악재가 나오면서 한 10% 빠지고 난 다음에 어제는 좀 반등, 여기도 좀 약세입니다만, 여기는 전반적으로 근데 고점 대비해서 많이 안 빠졌죠.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그 최고점 대비해 가지고는 20-30% 정도 내에서 지금 주가가 있는 상태죠. 굉장히 양호한 흐름에서 이 조정을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무지막지하게 빠져 있는 상태에서 바닥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흐름들이 상당히 조금 계속 이어지고 있고, 작년에도 이렇게 재작년에도 주가 이렇게 장대 연봉을 하면 V자 형태로 이렇게 먹어가면서 올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5일 안에 빨리 못 돌렸기 때문에 플랫형이든지 시간이 좀 걸리는 형태로 이제 회복에 관련된 어떤 수급이 변화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어떤 흐름들을 계속 거치고 있다. 그래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결국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7월 말에는 회사의 어떤 예상대로 어떤 결과들이 있으면 이 부분들이 또 다시 또 회복될 수 있는 여지. 그리고 차트상으로 보면 이 가격대는 사실 밸류에이션으로 보고 나면 실적이 지금 자빠진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멘텀 관련되는 이슈가 빠져서 이런 어떤 흐름에 계속 있는 상태인데요. 장기 바닥 국면에 이제 벗어나는 흐름들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어떤 결과들이 일단 나와야 되는데, 아직 이제 이 부분들이 좀 약해져 있습니다만, 이 옷장에는 이 부분들이 좀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 이제 14만 5천원대 좀 지지하는 흐름에서 15만원대의 어떤 흐름들이 일단 올라가서 5일선 회복하는 흐름들을 이번 주에 보여주는 여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